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경선이 지난 주말에 막을 올렸죠. 두 차례 권역별 당원 투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한 번씩 각각 1승을 거두었습니다. 두 후보 간의 누적 득표수가 불과 1% 차이도 안 되는 아주 초박빙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이렇게 가열이 되면서 후보들 간의 발언 수위도 점점 더 독해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연장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당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 갈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합니다. 대통령과 이렇게 맞지 않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당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왜 나오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이 될 수 있는 후보, 뭔가 바꿀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청대전 이제 끝내자.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서로를 향한 공세가 갈수록 독해지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인 충청권에서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했죠. 그리고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와 그제 당원 투표 결과에 3명의 후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1200표 선방한 겁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남이는과 수도권에서 앞설 거라고 보는데요. 고맙습니다. 부울경에서 역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재를 이겼듯이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길 것입니다.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유세를 하니까 이 유세 내용이 투표 결과에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사실 맥이 빠집니다.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각각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1승 1패로 시작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글쎄요, 지금 충청권과 부울경 굉장히 의외의 결과였거든요. 이제 남은 게 수도권과 호남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굉장히 좀 예측이 어려운데요. 네. 이를테면 첫 스타트를 끄는 충청권에서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고향이 금산이다 보니까 많이 앞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민석 후보도 7% 내가 지더라도 이거는 그렇죠. 내가 나중에 의미가 있다. 예, 역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300표 차에 아주 신승을 거뒀고 부울경 지역에서는 일단 역전을 또 허용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부울경에서는 친노 친문 이 어떤 기류의 당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더 많이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니면 이 정도도 선방이다. 또 뭐 평가도 엇갈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진짜 당원들이 많은 지역은 서울 수도권 그리고 호남이죠. 호남입니다. 70%가 네. 넘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다른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더라도 진짜 승부수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승 1패 성적표를 나란히 받은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는요, 급기야 이제 과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서로 윤리위 제소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신경전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있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해서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김민석 후보는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명청 갈등을 주도한 사람들 모조리 다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정청래 후보는요, 김민석 후보의 실명을 아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윤리위에 또 제소를 하겠다. 신천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궁금한 게 이겁니다.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좀 결집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진짜 끝나면 서로 윤리위에 제소하고 전쟁이 이어질까요? 지금 누적 이제 지지율이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아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진영을 조금이라도 더 결속시킬 수 있다면 어떤 카드든지 다 꺼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윤리위 제소라는 것은 사실상 그 같은 정당 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꺼내야 되는 카드인데 네. 지금은 그걸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어. 내가 1%포인트 차이로 이길 수도 있다 또는 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 카드를 꺼내서라도 내 지지층이 환호하고 나를 지지한다 그러면 나는 윤리위 카드 충분히 꺼낸다.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면 와 이거 누구 하나 당대표 되면 맞은편은 윤리위 카드로 인해서 아주 처절하게 또 보복을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냥 민주당의 경우에도 과거에 선거용이다? 전당대회에서 거친 언사가 오간 경우 많았죠. 네.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접점, 박빙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 결집하기엔 그런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하나로 거친 언사를 할 수가 있죠. 윤리위 제소서는 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정당은 사법기관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라든가 그런 발언들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아마 전당대회 이후에는 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당대표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건 그냥 빈말이란 소리예요?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보니 그런 네. 발언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네. 지금 특정 후보가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건 간에 절반의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과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후에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원장님 말대로 만약에 진짜 이건 선거용 말이고 워낙 박빙이라서 하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원팀으로 또 갈 것이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명청 갈등에 대한 얘기를 이제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글쎄요. 어떻게 될지 선거 이후에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둘째 날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우세가 점쳐졌던 어제 충청에선 김민석 전 총리가 45.05% 득표율로 깜짝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부산, 울산, 경남 경선장에선 서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면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서로를 향해 윤리위 제소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 당권 주자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부산에서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한미 FTA 특위원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뒷받침했습니다.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고 했을 때 투표해달라고 외쳤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진정한 의리는 대중의 힘과 집단지성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저를 오랫동안 24년간 비판해 주신 노사모의 동지들과 어제 충청권 경선에서 303표 차이로 결과가 나뉜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는 엇갈린 판세 분석으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 전 대표는 어제 충청권에선 졌지만 부울경에선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전 총리는 오늘 숫자에서 져도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헌법 20조 정교 분리의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십시오. 왜 며칠 동안 신천지 신자도 얘기를 못 꺼냅니까?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 갈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 정청래를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지도부를 교체하자고 합니다. 지도부를 교체해 주십시오. 제가 당대표가 되고 직후부터 당대표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1인 1표 하려고 그러면 최고위원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당대표 흔들고 조국혁신당과 통합하려고 그러면 반대하고 이현주 의원과 텔레그램 한 국무위원은 누구입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정무수석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친명을 자처한 사람들 왜 대통령의 지론인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은 반대했습니까? 이러고도 친명입니까? 어제 대전에 도착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주장하는 전당원 100% 투표 국회의원 이름 걸고 현수막건 국회의원들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1인 1표 하자고 하는 겁니다. 당대표 눈치 보지 않아도 당원들 눈치 보고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 개파를 정산할 수 있는 그런 1표를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제 저는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제가 아픈 것은 정청래를 지지하고도 마음 아파했을 그 당원들 생각하니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개혁당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김민석을 지지했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민석이 이긴다고, 거의 모든 방송 패널들이 김민석이 이긴다고 그렇게 응원하고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면서 전화방 만들어서 전화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0.4% 졌다면 제가 이깁니다. (2대1) (3대1) 오늘도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공격하려면 하고 때리려면 때리십시오. 저는 맞겠지만 당원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골프 공만 맞지 않아도 노무현 탓,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노무현 탓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김상옥 시장이 이겼는데도 정청래 탓을 합니다. 정청래 덕분 아닙니까? 왜 정청래 탓입니까? 5월 달에 보안수사권 폐지하자고 당에 요청했는데 김빈석 후보에게 묻습니다. 당대표인 왜 저한테는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한병도 원내대표한테는 왜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도 보안수사권을 무엇을 만들었다고 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합니다. 저는 컷오프 공천 탈락됐어도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을 위해, 총선 승리를 위해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네거티브 남 탓, 상대방 헐뜯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천지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당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매수조차 민주당을 공격하게 만든 그 허브는 용서치 않겠습니다. 당원들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노무현의 길, 문재인의 길, 이재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 든든한 당대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주권은 위대했습니다. 어제 첫 1인 1표 당원 주권 전당대회 첫날 충청에서 당원의 주권, 한 분 한 분의 당원들의 뜻이 모인 당심은 조직을 이겼습니다. 준비된 기득권, 준비된 조직, 첫 주에 상대지혜 연구에서 시작됐던 준비된 불리한 룰, 그 모든 것을 당원의 주권, 당원의 힘, 당심으로 이겨냈습니다. 당원 주권의 시대에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원과 의원을 갈라치는 이른바 당심 의심 프레임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의원들이 따로 당원표를 10,000개씩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데 왜 당원과 의원을 갈라치게 합니까? 이제는 의원과 당원이 하나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 여러분께 호소해서 굳이 비밀이 아니면 의총도 생중계 하고 당의 모든 기구에 당무를 생중계해서 의원총회도 당의 업무 보고도 생중계하는 이재명의 행정부처럼 투명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친명이냐 반명이냐 궁금해서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비판할 때 비판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엄격하게 지적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지식인도 정치인도 말로는 근사하게 이야기하고 변절과 잘못된 길을 걸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지식인의 자기 논리에 빠졌던 이들은 한 분씩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김지하가 그랬고 이낙연이 그랬습니다. 저는 평론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 개혁 정치의 어려움을 자기 논리에 빠져서 저주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당의 정치를 할 거면 하십시오. 그러나 개혁 정치의 길을 떠나고 평론의 이름으로 과거의 민주진영의 길을 떠났던 그 길을 떠났던 분들처럼 다시 오류에 들지는 마시기를 경고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선거입니다. 당정이 흔들리면 선거가 흔들리고 선거가 흔들리니 증시도 흔들렸고 정책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명청대전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1년 동안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연장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당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책임은 정치의 모든 것입니다. 책임은 엄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당에 한 번도 없었던 낡은 구태의 계파 정치를 지적했더니 그것이 법에 맞고 심지어 노무현 문재인도 했다는 거짓말을 해대는 분들이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뻔뻔한 정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당해서 이런 뻔뻔한 지도부가 들어와서 당의 지도부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관위에 제소되어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당원도 의원도 지도부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경선해야 되고 잘못되면 모두 윤리위로 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해서 한 번도 만에 하나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선거에 실패했느냐 승리했느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책임이 있느냐가 본질입니다. 부산에서 말실수하고 부산에 못 간데 책임이 없습니까? 평택의 입장을 못 정하고 평택 지원을 못한 게 책임이 없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의 명료한 전략으로 서울 선거를 지도하고 고쳐내지 못한 게 책임이 없습니까? 승리와 패배의 숫자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으면 바꿔내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잘해도 바꿔온 당인데 못했는데 바꾸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충청도에서 7%까지 줘도 결국 이겨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당원들이 이겨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부울경에서 만약 상대방의 조직으로 오늘 숫자에서 저도 부울경에서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왜? 국민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투표할 모든 부울경 권리당원들은 결국 반드시 권리당원의 힘으로 이재명을, 김민석을,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자기 정치가 궁금한 분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대선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뛰라고 할 때 안 뛰어도 뛰는 호남에 굳이 말리는 데 가서 했던 것, 자기 정치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명청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정치를 끝내고 이기는 민주당 든든한 당대표 김민석이 당을 혁신하고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